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이미영과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의 파경과 이혼 후 몇 년 동안 두 큰딸인 전보람과 전우람과의 이질감이었다.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이어진 결혼 생활은 이별의 아픔으로 끝났고 영록은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겼다. 2005년 희귀한 인터뷰에서 그는 어렸을 때 보람과 우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많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자신처럼 음악적 경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위해 곁에 있어 주고 싶었지만 삶과 일이 저를 완전히 빼앗아 갔어요. 그는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은 개인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그의 대중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쳐 당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비난과 편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보람과 우람이 자신이 잘 아는 가혹한 연예계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욱 깊어진다. 보람이가 티아라와 함께 공연하는 걸 보고 울었어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이 업계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걱정도 됐어요. 그는 2020년 EBS 싱거즈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연예계에서 명성과 경쟁의 압박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선수 생활의 절정기였던 1976년에 군에 보내진 것도 큰 충격이었으며 그의 성장이 중단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다. 군에 입대하기 위해 무대를 내려왔을 때 울었어요. 관객들이 저를 잊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는 1999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따뜻한 미소와 감성적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이러한 슬픔은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전영록의 감정적 여정의 핵심입니다. 전영록의 경력은 유망한 젊은 예술가에서 한국의 슈퍼스타 중 한 명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과정은 기복과 눈물로 가득 찬 여정이기도 합니다. 예술인 가문에서 태어난 영록은 유명 예술가의 자녀인 이덕화, 독고 영재, 박중유 등의 친구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는 1971년 기독교 방송 청소년 축제에서 가수로 데뷔했지만 1973년 MBC 드라마 제3교실에 출연해 편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주목을 받았다. 1975년 첫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로 정식 데뷔하였고 잘생긴 외모와 따뜻한 목소리로 금세 스타가 되었다. 영록은 1970년대에 전영록 신곡집 1979, 지난 날들 속에 종이학 1822, 연필로 사랑을 쓰다 1883 등의 앨범으로 한국 음악계를 장악했다. 페이퍼 크라운이라는 노래는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하며 상징적인 히트곡 중 하나가 되었지만 당시 검열 규정으로 인해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페이퍼 크라운이 1위에 오르지 못했을 때 울었어요. 히트곡이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2020년 앨범 싱어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필로 사랑을 쓰다 Double Write Love with a Pencil 라는 노래는 타락한 노래로 간주되어 방송에서 금지되기도 했는데 그는 이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오해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Goose is Still a Dark Night 1987와 I Need You 1985와 같은 노래는 수십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리며 그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영록은 또한 임혜진, 김보연과 함께 청춘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기에도 손을 댔고 두의 시리즈 1970년대, 매버릭 1887 등의 액션 영화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5천 명도 차에 되지 않는 관객을 동원하며 큰 흥행 실패를 맛보았고 결국 그는 1990년 배우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1992년 인터뷰에서 이 실패했을 때 울었어요. 시간 낭비하고 관객들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죠. 라고 회상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실패는 그가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는 20세기 음악과
친구들의 기념일 1992와 전영록 힙합 리메이크 파트 1 2021 등의 앨범으로 계속 빛을 발했습니다. 영록이 글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에는 종종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연예계에서의 장벽을 극복하려는 압박이 포함된다. 1970년대에 그는 한창 커리어를 쌓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이 결정은 그에게 기회를 잃을까봐 울게 만들었습니다. 제대 후 무대 복귀를 위해 매일 밤 연습했어요. 잊히고 싶지 않아서 울었어요. 라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공연 스타일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일부 비평가들은 그가 너무 서구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고 울었어요. 그저 기쁨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는 1985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수십 곡의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며 긴 밤을 새워 작곡하고 연습하는 대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1992년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관객들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무대에서 눈물이 났어요. 모든 고난이 가치라는 걸 깨달았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영록은 또한 2020년 편스토랑의 스타들의 탑 레시피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음악적 여정과 사랑을 청중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니지만 강원도 평창에 있는 음악 카페 겸 개인 박물관인 노기하우스를 통해 여전히 그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그의 음악 활동과 관련된 기념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영록은 항상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을 열망해 왔습니다. 그는 Paper Crane, I Guess It's Still a Dark Night와 같은 자신의 노래가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2010년 인터뷰에서 저는 제 음악을 통해 잠시나마 희망과 위안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고 수백 번의 콘서트를 열고 둘리 더 리틀 다이노소어 만화에 나오는 I Guess It's Still a Dark Night와 같은 노래가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영록은 연기, 작곡, 음악 프로듀싱 등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Write Love with a Pencil과 I Need You를 포함하여 5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했으며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창의적인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995년에 관객들이 저를 단순한 목소리 그 이상 스토리텔러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릴 체리와 돈 밀스 같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존 영록 힙합 리메이크 파트 치용볼 2021을 제작하여 현대 청중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선보이며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영록 씨는 예술 외에도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보람과 우람이 티아라와 디유닛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며 효빈과 유빈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2013년 보람, 우람과 함께 오랑씨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자신의 열정을 위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교육 및 예술단체에 기부를 하며 관객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록의 사랑과 결혼은 달콤한 순간, 희생,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0년대 초반 연예계 행사에서 유명 여배우 이미영을 만났다.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어요. 그녀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는 1986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1985년 결혼해 보람 1986년과 우람 1987년이라는 두 딸을 두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영록은 인터뷰에서 자주 가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1988년에 미영이와 아이들이 제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다툴 때 울었어요. 가족을 하나로 지키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는 이혼 1년 후인 1998년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1997년에 결혼 생활이 끝났고 보람과 우람은 가장 큰 이별의 슬픔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비난할까봐 울었어요. 그저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영화 싱거즈 2020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혼은 그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가족보다 경력을 더 중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영록은 연예계 밖의 여성 임주연과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 그들은 결혼하여 효빈과 유빈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주연이가 제 상처를 치유해 줬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죠. 그는 2005년에 이렇게 말했다. 결혼은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영록은 여전히 과거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보람과 우람을 떠올릴 때면 더욱 그랬다. 딸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 슬퍼요. 하지만 사랑으로 그 아픔을 달래려고 노력해요. 그는 2013년에 이렇게 말했다. 주연과 함께 행복하지만 첫 번째 결혼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고 고백한다. 전영록의 순자산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그의 주요 수입은 가수 활동에서 나왔으며 1990년대와 1990년대에 1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했습니다. 페이퍼 크레인과 Write Love with a Pencil 등의 앨범은 로열티와 음반 판매로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시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콘서트를 통해 수입을 올렸는데